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7일이고요.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파주을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수도권 선거, 경기 북부 선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그 방송은 띄엄띄엄 잘 출연을 하는 김정식 예비 후보인데요. 이번에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 나왔는데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정식입니다. 기존에는 작년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서 인사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앙당 대변인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험지인 파주을에 출마해서 민주당이 지금 장악한 우리 파주을 탈환하겠다, 이런 인사드리고자 이번에 출연했습니다. 예, 우리 김정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청년 시민단체를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네. 군데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엔가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네. 그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2016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부터 저는 사실 20대부터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면서 사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탄핵은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촛불 집회에서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구호가 넘쳐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의혹들이 잘못된 게 없었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엔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반대쪽에 있었던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처음 갔던 날이었어요. 제가 쌍둥이인 건 아시죠? 제가 처음 참가했던 그날 촛불 집회에 참가하던 남자분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은데요. 왜 우리 태극기 집회 때는 그 당시에 되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만 참석을 하셨는데, 키가 되게 작으신 어머님께서, 왜 우리 어머님들 항상 정말 큰 가방 메고 이렇게 네. 태극기 흔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 어머님을 뒤에서 발로 빵 차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 그 3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근데 그게 되게 화가 났던 게요. 폴리스 라인, 이렇게 경찰들이 쭉 이렇게 인간띠를 형성해서 촛불 집회 가는 사람들을 유도선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그거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아니, 그동안 저희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자마자 어떤 법적 보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쫓아가니까 경찰이 오히려 저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움 나니까 그냥 저로 다시 가시라고. 어머님이 철부덕 주저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그날 정말 같이 주저앉아서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사실 저희가 광장에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는 그냥 경험 정도로 제가 집회를 하고 말았겠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해화나 강남, 홍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에서 90%에 육박할 때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한 욕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예. 바로 눈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도 많이 당했고요. 근데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동산 정책, 어떤 이념, 좌파 이념에 경도된
그런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한 50년 정도 후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도록 만든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정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라는 그 무기 없이 그저 이해관계, 이익, 뭐 중도 표심, 뭐 확장성 이런 거에만 매몰돼서 저쪽은 뭐 어찌됐든 어떤 이념이라는 가치관으로 뭉쳐서 싸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사실 뭐 신전대협이라던가 뭐 터닝포인트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그 당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그게 헌정사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대통령이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예. 고소한 거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고소했다. 야. 그러면서 이게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쭉 보니까 아 이거는 힘없는 사인 개인으로서 어떤 그 제 주변에 이제 청년들도 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를 목적으로 모였던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학교 선생님이 된 친구들도 있고요. 어디 좋은데 취직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남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당에서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요. 그래도 전당대회에도 출마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른 뭐 현역 국회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컷오프도 통과하고 후보로서 정말 많은 당원분들 앞에서 인사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 대변 청년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뭐 중앙당에서 많은 걸 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참 되게 그러니까 많은 일이 지금 있었네요. 얘기하는 게 네. 결단을 어느 시점에 정확히 했다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제가 어떤 정치라는 목표를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랑 비슷해요. 뭐가 되고 싶은 적은 없었는데 하고 싶은 건 많았다. 예, 뭐 저는 그래도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제가 처음에 아직까지도 눈에 선한 그 광장에서 주저앉아서 가슴 치시던 우리 어머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주을 예, 원래 파주가 사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네, 예, 지금은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파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근무했었던 1사단에서 지뢰 폭파 사고가 있었죠. 하재원 중사 저랑 이제 좀 아는데 발목 절단이 됐어요. 그 김정원 중사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했죠? 짜장면 먹고 예.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이야, 대단한 거죠. 군사 도시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제가 그쪽에서 군인들이랑 굉장히 많이 알아요. 예. 군인들이 이상하게 민주당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당시 현역 시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인민군, 중공군 추모제를 지냅니다. 거기에 파주 지역에서요. 세상에 북한의 기습남침 때문에 정말 한반도에서 40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사상자가 400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뭐 무슨 생명에는 좌우가 없다,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가서 일본군들 거기도 가지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 탈북어민들 강제 북송한 지역도 저희 파주 을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판문점입니다. 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거기
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요소 제가 모르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그 산속 지형까지도 저는 잘 아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아픈 지역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저의 제2의 고향인데도 어떻게 하다가 이 지역이 이렇게 됐나 한탄하게 되는 그런 예. 지역이고요. 뭐 이런 이념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생활적으로도 저희가 되게 웃긴 게 파주 지역이 인구는 50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인구가 집약되는 곳이 파주 갑 지역, 그러니까 남쪽에 서울이나 고양시랑 맞닿아 있는 운정 신도시는요. 세상에 어디 지역은 남성 평균 연령이 아주 어린 데는 34세인 데가 있어요. 신도시가 원래 그렇죠. 엄청 젊지 않아요. 저희는 파주 을 지역에서는 가장 젊은 동이 41세예요. 야. 그러니까 같은 시 안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점점 북파주가 계속 변두리 도시로 소외되고 있다, 낙후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어떤 인구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유인 효과 없이 그냥 여기다 뭘 하겠습니다라는 그냥 정책만 막 남발해서 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되죠.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파주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이겨야죠. 이겨야 합니다. 자, 이기는 거는 네. 2번을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경선도 이겨야 되고 본선도 이겨야 됩니다. 자, 경선 승리 전략 있습니까? 경선 승리 전략 믿고 잡고 무조건 우리 지역 주민들 믿고 가서 한 분이라도 더 손 잡고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되게 좋아요. 어. 저는 이게 저희 지역이 어느샌가 험지로 분류가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저희 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신뢰를 잃고 저희끼리 자중질환하는 동안에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형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험지는 없다. 다 도전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자. 도전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바위든 뭐든 내가 그냥 한 알의 계란이 돼서 내던져지는 김정식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계란이 돼서 또 한 번 온몸으로 맞붙어 보겠습니다. 예. 진짜 청년 김정식 온몸으로 맞붙는다. 자, 그 다음에는 본선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본선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저희 당 내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오신 선배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만난 지역분들 보시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예. 근데 지금 지역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후되고 있는 것도 낙후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지난 뭐 한 5년 정도가 민주당은 뭐 갑자기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무색무취하죠. 어디에선가 우리 중앙 정치에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중국에 어떤 뭐 특사로 가야 된다. 이러면은 대표로 가요. 아니 그 영화관 강사인데 예. 어떻게 중국 통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저희 지역 우리 동료 시민분들과 함께 꼭 바꿔내겠습니다. 예. 꼭 바꿔내야죠. 그럼 이제 얘기된 게 하여튼 선거에 뛰어든 계기, 예. 경선 승리, 그리고 본선. 본선 승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국회의원 되면 뭐 할 겁니까? 우선 첫 번째 특권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권 폐지해야. 그리고 이번 총선의 성격은 86 운동권 청산입니다. 90년대 이제 미소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에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도 이념이 뭐 이런 냉전 체제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좀 발전을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시대상에는 맞았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몰이념과 몰가치를 갖고 와서 어느새 좌파가 그 빈틈을 다 메워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잃어버렸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 기업가를 그렇게 나쁜 놈 악인 취급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사실 그 세 개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서 다시 그 가치, 그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아니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에다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방의원의 영역이 있고 국회의원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국회의원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설계를 하면서 행정부를 보조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설정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혹시라도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견제도 하고 조언도 하면서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린 여당이니까. 근데 이거 그냥 뭐 지역에다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건 이건 옛날 정치다. 네. 이런 구태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정치, 이념과 가치관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딱 맞게.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이기는 겁니다. 자, 험지 출격하는 젊은 인재 김정식 파주을 예비 후보 이름 석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예. 전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후원 회장입니다. 회장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